부분은 방정식에서의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좀 이따. 네. 우선 동일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방정식에 활용해서도 했듯이 우리가 구하려는 식의 x값이 있으면 항상 x에 대한 x가 어떻게 해서 무엇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x를 포함한 관계식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시간, 거리, 속력에 관련돼서는 시간끼리는 덧셈 뺄셈이 가능해. 거리도 마찬가지. 하지만 속력에 대해서는 덧셈 뺄셈은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시간에 관한 부등식이나 또는 거리에 관한 부등식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이 공식은 기억나시죠? 어섭시.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거. 난 시간이 궁금해. 그럼 시간 가리시면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고, 속력을 가리시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고, 거리를 가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봅시다. 문장을 한번 먼저 읽어보자. 등산하는 데 있어서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걸어서 5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X킬로미터가 있었을 때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5시간 이내인 거야. 거기서 5시간 이내에 동그라미 좀 쳐볼까나? 5시간 이내. 그렇다면 봐봐. 그럼 결국 이런 얘기죠.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있겠지. 맞니? 이 시간이 5시간 이내니까 뭐 4시간도 괜찮고 3시간도 괜찮은 거야. 그치? 따라서 5라는 것보다는 이 5시간보다는 작아야 돼. 이해되니? 그런데 같아도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야. 같아도 될까? 등호가 붙을까? 생각해봐봐. 너희들이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엄마가 야 너희들 너 가서 8시 안에는 와야 된다 또는 8시까지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너희들이 딱 8시에 왔다면 혼나는 걸까 안 혼나는 걸까? 전 안 혼났어요. 각자 부모님의 성향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고. 경험담으로는 안 혼났어요. 근데 이거 혼나지 않나? 8시까지? 8시까지 오라고 근데 딱 8시에 온 거야. 안 혼나지 안 되잖아요. 까지면은 정확히는 7시에서 9분까지 아닌가? 아니에요. 8시까지면 8시도 괜찮은 거예요. 그쵸, 안 혼나죠. 딱 8시에 온다. 8시 아니야. 딱 8시까지니까 딱 8시까지 온 거니까. 8시 1분은 되지. 네? 그쵸. 8시 1분은 안 되는 거죠. 8시 1초면 혼나는 거야. 8시 1초면 온다는 거예요. 딱 8시. 어떻게 1초도 늘릴 수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5시간 이내라는 것은 5시간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이 상황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이내라는 표현이 나오면 등호를 포함하는 겁니다. 알겠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리합니까? 라는 표현에서는 등호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렇죠? 이내에는 등호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얘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식 세워봅시다. 올라갈 때 거리는 X킬로미터고 속력은 시속 2km야. 그럼 걸린 시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됐을 테니까 2분의 X. 내려올 때는 3분의 X를 더하면 5시간 이내여야 되는 거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이 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곱하기 얼마씩 해볼까요? 60 곱해봅시다. 부동의 방향은 안 바뀌죠. 3x 더하기 2x가 30, 5x가 30이니까 x는 얼마? 6. 따라서 6km, 최대 6km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6km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 민수도 볼까요? 똑같은 문제 유형이어서 한번 봅시다. 8km 떨어진 할머니 댁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8km로 가다가 고장이 나서 시속 4km로 걸었더니 1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했다.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부터 몇 킬로미터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까?를 물어봤네요.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망가져서 걸어서 온 거죠. 그럼 이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해되니? 그렇다면 걸어서 간 거리는 얼마일까? 8 빼기 x. 8 빼기 x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시속 8km로 간 거고 이또는 시속 4km로 갔던 거죠. 이때 1시간 30분 이내.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세워지는 식은 이거였겠죠?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에다가 걸어서 간 시간까지를 더하시게 되면 얘가 1시간 30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는 바로 얘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괜찮을까? 그렇다면 마찬가지 자전거는 xkm만큼 타고 갔고 시속 8km니까 걸리는 시간은 8분의 x 맞아? 걸어갈 때 거리는 8-x가 됐던 거죠. 시속은 4km니까 4분의 8-x. 이번엔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시간 30분 이내여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 왜 60분의 30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 네. 나머지 부분을 한번 계산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필수 문제 6번이랑 그 다음에 필수 문제 5번 있거든요. 두 문제를 지금 빨리 한번 정리해 보시죠.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한번 식만 세워가면서 넘어갈 거예요.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습니다. 작은 수의 5배. 우선은 연속하는 두 짝수니까 x랑 x 플러스 2 뭐 이렇게 잡아봅시다. 싫어요. 저는 x랑 x 빼기 2로 할 거예요. 뭐 그거는 각자 자유예요. 대신 2 차이 난다는 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작은 수. 작은 수는 누구야? x죠. 그렇죠? x의 5배에서 12를 빼면 큰 수 x 플러스 2죠. 이거의 2배보다 크다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식 세워봅시다. 얘는 2x 플러스 4 이항해 주시면 3x 이항하시면 15. 그래서 x가 얼마야? 5보다 크다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x값은 x로 가능한 값은 뭐가 있을까요? 6이나 8이나 10 이런 애들이 됐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6과 얘가 6이었다면 8, 8이었다면 10이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따라서 가장 작은 두 짝수의 합은 6과 8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지금 가장 작은 짝수니까 6 더하기 8이구나.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팀, 이런 팀, 이런 팀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합이 제일 작은 팀이 위에 있는 팀이라서 이걸 결정한 거예요. 알겠죠? 작은 수대로 6, 8, 10 이렇게 나가는 애 중에서 앞에 있는 두 개 선택한 게 아니라. 알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한 번에 600kg까지 갈 수 있는데 승강기가 있습니다. 75kg의 한 사람이 승강기에 타고 30kg의 상자를 여러 개 운반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최대 몇 개의 상자를 운반할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죠. 거기에 75kg인 사람이 있었고 여기에 30kg 상자가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X개가.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람 무게 75에다가 30kg짜리 X개가 있던 거죠. 그럼 이것까지 합쳐지면은 지금 승강기 안에 있는 이 무게인데 그 무게가 600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야 될 거라고요. 같아도 될까요? 아니, 네, 같아도 돼요. 같아도 600까지 되죠. 그죠? 600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따라서 등호가 붙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 이거에 대한 답이 X가 뭐 어쩌리저쩌리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안 돼요. 이 결과물이 나오면 이걸 다시 우리가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적을지도 고민을 좀 해주세요. 다음 넘어가 보죠. 800원짜리 사과가 있고 한 개에 1000원짜리 복숭아를 합해서 20개를 사려고 하는데요. 전체 금액은 18,000원 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던 돈이 18,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복숭아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복숭아를 X개 샀다고 생각해 준다면 사과는 20-X개가 됐겠죠. 맞습니까? 그럼 사과 값은 얼마일까요? 800에 20-X 맞아요? 그 다음에 1000X를 더한 값이 18,000원 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보다는 금액이 작아야 되겠죠. 뭐 10,000원어치 사도 되고 15,000원어치도 사도 되는 거니까 작아야 되는 거예요. 등호는 붙을까요? 네, 등호는 붙죠. 내 돈이 18,000원이니까 딱 18,000원어치 사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괜찮을까요? 마찬가지 X에 대한 범위가 나오면 그걸 잘 해석하셔서 답을 적어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 다시 봅시다. 어느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4장 뽑는데 자기가 사진 뽑으러 가본 사람 사진 뽑아본 적 있어요? 혹시 사진관 가서? 아, 여기 조건. 어? 이게 6년 전, 3년 네. 전인데요. 네. 거기서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실제로 이렇게 돼요. 4장을 뽑는데 비용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4장을 뽑으면 5,000원인데요. 사진을 더 뽑으면 500원씩 추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더 많이 뽑게 하려는 그런 욕심이 들죠. 왜냐면 지금 4장을 뽑는데 5,000원이면 보통 하나당 1,000원 정도, 1,000원 조금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 장씩 더 뽑으면 500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아니 이럴 바에 조금 더 뽑을까? 잠깐 저기도 써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써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하는 거죠. 왜냐면 사진 한번 찍으면 어차피 그 필름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 필름으로 계속 인쇄를 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그런데 막상 딱 X장을 받았는데 그 가격이 대략 한 장당 800원 꼴 정도가 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되려면 몇 장을 뽑아야 됩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4장을 뽑게 된다면 평균 가격이 대략 얼마쯤 되는 거예요? 4장만 뽑게 되면 평균 가격은 대략 1,000얼마쯤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1,250원인가요? 뭐 이 정도 꼴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냐면 5,000원 낼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5장을 뽑게 된다면 5장을 뽑게 된다면 5,000원에다가 한 장을 더 뽑은 거니까 500원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전체 금액은 5,500원을 냈을 거고 한 장당 가격이니까 5로 나눠주시면 대략 1,100원 꼴로 제가 사진을 뽑은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한번 봅시다. 사진을 뽑을 겁니다. 사진을 뽑을 건데 전체 X장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4장까지는 얼마라고요? 5,000원. 그 다음은
장당 500원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장당 500원씩 되는 것은 몇 장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4장 있잖아요. 그죠? X X 4장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낸 필름값 한번 알아볼까요? 필름값? 사진값 얼마 낸 거예요? 지금 최초 5,000원 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찾은 거예요. X-4만큼. 이해되세요? 그럼 X-4만큼에 대해서는 얼마씩? 500원씩. 그렇다면 기존 금액 5,000원에다가 추가 금액까지 더해주면 전체 사진값이죠. 이해될까요? 이 사진값이 평균 가격이 대략 800원이래요. 이걸 해봤더니 평균 가격이 800원이래. 그렇다면 X장에 800원씩 뽑은 거니까 얼마의 금액을 낸 셈이 돼야 된다는 걸까요? 800X. 이해되세요? 이것보다는 이하가 돼야 된다고요. 이쪽 부분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계산한 게 대략 800원 꼴이어야 된다고.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거 전체가 아까 전체 사진 금액이죠. 이거를 X로 나누어 주시면 평균 가격이죠. 이해되세요? 얘가 800원 이하여야 된다고요. X를 곱하면 네, 그래서 양쪽으로 X를 곱해서 이쪽으로 아까 800X라는 돈이 나온 거고.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넘어가 봅시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잠깐 보죠. 5번. 5번은 자기가 각자 반에 회장이 됐어요. 그럼 회장에 대한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 회장으로서 내가 뭔가 잘못 이끌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또는 좀 더 잘 이끌게 된다면 그 반 친구들한테 역시 회장 잘 뽑았어, 우리 회장이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회장이에요. 회장인데 어디 박물관을 놀러 갔어요. 그래서 박물관 매표소 이렇게 딱 간 거죠. 그런데 매표소에 딱 갔더니 1,200원이래요. 그래서 나는 X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1,200X 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 문제를 딱 밑에 그 조건을 보니까 30명 이상이면 900원으로 할인해 드릴게요 라고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갈등을 하는 거죠. 얘가 갈등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X명이 30명보다 많다 적다? 많이 적다. 300명보다 많은, 아니 30명보다 많으면 우리가 고민할 거 없이 무조건 900원씩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 근데 적으니까 한번 뻥 쳐볼까? 30명이라고 뻥 쳐보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쁜 행동입니다. 수학 못하는 것도 나쁜 행동입니다. 근데 거짓말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 갑자기 어린이 어떻게 알고 있어? 이었는데 정치 갈등. 수학을 못하면 그냥 아빠한테 그냥 이유 없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 상이치. 적어보죠. 명확해. 그래서 지금 우리는 X명보다 적은 거예요. 아니, X명이 아니라 30명보다 적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냥 1200X 내자 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회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회비를 좀 아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뻥을 치자. 30명이라고 뻥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시겠어요? 30명이라고 뻥을 친다면 이 30명에 대해서 얼마씩 내면 돼? 9병씩 내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뻥친 거고요. 거짓말. 나쁜 행동. 그 다음에 얘는 솔직하게 낸 거죠. 깔끔하게.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학생들의 회비를 아껴주고 싶은 거야. 너 굉장히 스마트한 회장이야. 우리 회장은 뭐 이런 느낌을 갖게. 알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 금액이 작아야 될 거야. 이해될까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제가 왜 스마트한 회장이냐, 학생들에게 칭찬을 받는 회장이냐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되실까요? 지금 그냥 내게 된다면 그냥 그런 거죠. 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전체 비용을 깎아낼 수 있다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음 같은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긴 등호가 붙으면 안 되겠죠. 가격이 똑같을 바에야 굳이 뻥칠 이유가 없잖아. 이해될까요? 따라서 지금 이 부등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1200으로 똑같이 나눠 봅시다. 얼마야? 4분의 90 정도가 되겠네? 맞습니까? 4분의 90이면 대략 얼마쯤이니? 22. 얼마 이렇게 되나? 맞아요. 그렇다면 몇 명 이상이면 될까요? 23명. 따라서 23명이라든가 24, 25, 26, 27, 28, 29명까지인 거죠. 왜냐면 30명이 되면 뻥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한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몇 명 이상부터냐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3명 이상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여기 이상 있다고 해서 여기 등호 붙이시면 안 돼요.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이번엔 6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풀고 있어요.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뭐 이번 주말에 어디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기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2시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기차 시간을 봤더니. 그럼 밖에 나갔다 오자. 그랬더니 이 기차역이라고 해봅시다. 기차역에서 상점이 있는 거예요. 가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물건도 사겠죠. 왔다가 해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뭐 2시간 30분이 됐어. 그렇다면 기차를 놓치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딱 여기에 도착했어. 출발하기까지 2시간이 남았네. 밖에 나갔다 올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알겠지?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오는데 총 걸린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상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물건 사는데 걸린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오는데 걸린 시간이 있겠죠. 얘네들을 다 더한 게 2시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이해될까요? 괜찮아? 그럼 이제부터 식 세워봅시다. 여기를 X킬로미터라고 한다면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문제 보세요. 가는데 걸린 시간은 4분의 X.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요. 4분의 X. 지금 시속 4km로 갈 거니까. 그 다음에 물건 사는데 걸린 시간은요? 15분. 60분의 15. 여기를 그냥 15라고 적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4분의 x 더한 게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괜찮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서부터 6번까지 풀어보십니다.